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하고도 끔찍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미국과 일본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3년 연속 빠졌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관계자는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포르투갈이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공동제안국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이주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영내 국가 간의 협력기구, 시민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대응에 있어 국경 부근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지원 활동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으로 현재 43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미국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시리아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의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관심을 모았던 한국은 이번 초안 작성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의안 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게 됩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도 이번 순방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첫 해외 순방지로 결정된 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undeniable that over the course of recent years, these partnerships and alliances in some cases have atrophied. In some cases, they have frayed. So Secretary Blinken, President Biden, Secretary Austin, they have all made a commitment to show both and to demonstrate both in word and in deed that our partnerships and our alliances are that we attach the value to them.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과 협력국은 우리 힘의 핵심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재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순방 동안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식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a coordinated approach to China is one of the elements that will be on the agenda in both countries. China, at the same time, is not going to dominate the agenda. We have a lot of business, we have a lot of challenges, we have a lot of opportunities to address with these close treaty allies, and it's precisely why Secretary Blinken is traveling there so early in the administration to begin those discussions. Yeah.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함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선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쿼드는
중국이 포함된 하나의 사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라면서 해양 안보가 핵심 사안인 것은 맞지만 쿼드는 공동의 이익에 근거해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슨 전 장관은 1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안보 협의체 쿼드는 인도태평양에서 민주주의 가치에 토대를 둔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주도할 최고의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는 중국 부상에 직면해 있고, 이는 해상 안보부터 북한까지 아시아에서의 여러 도전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쿼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 협의체로 그동안 외교장관 회의만 열리다가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하는 첫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모르스단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는 지난해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시행을 앞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수단의 일부를 막는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단전 대사는 10일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의 화상대담에서 인구 2,400만 명의 북한을 김씨 일가의 전체주의 아래 어떤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면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선전이 아닌 외부의 정확한 사실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정부가 이를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3단계 책임 부과 접근법으로 가장 큰 책임자인 김정은에 대한 처벌을 우선시하고 중간급 책임자들은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처벌해야 하며 책임이 낮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의 화해, 치유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거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의 성인 1,500명에게 미국의 가장 큰 적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김정은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65%,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71%의 응답자가 비호감이라고 답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캐시 프렌코빅 유가부 연구원은 11일 VOA에 김정은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면서 극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